우리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오늘 삼성전자가 단순하게 2%, 3% 밀린 정도가 아닙니다. 정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3% 넘게 급락한 22만 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는요, 21만 8천 원까지 밀렸고 거래량은 6천만 주가 넘었습니다. 코스피는 무려 10%가 넘게 급락하면서 6,023.6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무너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쪽 시장에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모두 발동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오늘 하락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7년 만에 가장 큰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이에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무너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만에 삼성전자의 실적과 반도체 기술이 현금 흐름이 13%씩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회사의 실적이 무너진 날이라기보다는 시장이 믿어왔던 AI 반도체 성장 논리에 갑자기 의심을 던진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포에 휩쓸려 무조건 던질 때도 아니고 많이 빠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달려들 때도 아닙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아직 우려에 불과한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 먼저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외국인은요, 코스피 시장에서 5조 원을 넘게 순매도 했습니다. 개인은 똑같이 5조 원 넘게 그대로 다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200억 원가량 순매도 했습니다. 결국 오늘도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이 쏟아낸 물량을 대부분 받아낸 구조였죠. 삼성전자는 현재 22만 원으로 13.39%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요 155만 원으로 15% 하락한 상태입니다. 코스닥 역시나 마찬가지로 7%가 넘게 빠졌죠. 현재 705포인트 선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넥스트레이딩 애프터마켓이 움직이고 있는 시간이에요. 현재 시간 오후 6시 36분 삼성전자 22만 500원 위치에 넥스트레이딩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 SK하이닉스는 154만 원으로 정규장보다 소폭 낮아졌습니다. 즉 애프터마켓에서 삼성전자가 완전히 추세 붕괴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 이것으로 내일 반등이 확정됐다고 해석할 단계도 아닙니다. 미국 기술주 선물 역시 오후 6시 전후 이 나스닥 100 선물이요 0.3% 정도 소폭 하락하고 있어서 아직 글로벌 반도체 투자 심리가 완전히 안정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도대체 이렇게까지 왜 무너졌느냐? 그 첫 번째 원인은 엔비디아와 오픈 AI를 둘러싼 금융 지원 논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확정된 계약이 아니라는 점이죠.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미국 오하이오 건설될 대규모 오픈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대략 한 2,500억 달러 규모로 금융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오픈 AI가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구매하는 자금까지 엔비디아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쉽게 설명하면 엔비디아가 AI 회사의 돈을 지원합니다. 그 AI 회사는 그 돈으로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매출은 올라가지만 시장에서는 이게 진짜 최종 소비자의 수요인지 아니면 공급자가 고객의 구매 자금까지 대주는 순환 구조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우려로 간밤에 엔비디아는 대략 5% 정도 하락을 했고요. SK하이닉스 ADR도 7.47%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론은 2.3%,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2%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주주 여러분들, 여기서 절대로 흥분하면 안 돼요. 엔비디아가 2,500억 달러의 보증을 확정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현재 협상 또는 검토 보도가 나온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보도가 나왔다고 해서 오픈 AI 데이터 건설이 중단됐거나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주문이 실제로 다 취소됐다는 발표도 없습니다. 오늘 시장은 확인된 주문 취소가 아니라요. 앞으로 AI 투자가 지금과 똑같은 속도로 지속될 수 있느냐는 불안감을 먼저 가격에 반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중국이에요, 여러분.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바로 CXMT가 상하이 증시에 상장하면서 86억 달러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상장 첫날 주가는 공보가 대비했을 때 476% 급등을 했죠. 자, CXMT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어서 글로벌 D램 시장에서 네 번째 규모로 평가받는 기업이에요. 시장에서는 CXMT가 상장으로 확보한 이 자금을 생산 능력 확대와 기술 개발에 투입하면서 중저가 D램 요거 공급에 대한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자체 개발한 신지식 심자외선 DUV 노광 장비 생산을 시작했다라는 보도까지 겹쳤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ASML 장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그 우려가 확산되면서 ASML과 글로벌 반도체 장비주까지 함께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 부분 역시 냉정하게 봐야 돼요. DUV 장비를 만들었다는 것과 이 장비를 이용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수준의 첨단 D램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것 자체는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시제품
부품 또는 초기 생산 단계에서 장비가 수천 장의 웨이퍼를 높은 수준으로 처리하려면 장비의 신뢰성, 공정 기술, 소재와 부품, 그 수율과 관리가 모두 필요합니다. 증권가에서도요, 중국은요, 이 단기간 안에 ASML 장비를 완전히 대처하고 최첨단 메모리에 한국 기업을 따라잡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다만 중국이 영원히 따라오지 못한다면 무시해도 돼요. 그렇지만 CXMT가 확보한 이 자금과 중국 정부의 반도체 자립 정책은 분명히 삼성전자의 중장기 경쟁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시장은 실제 기술 격차가 하루 만에 사라져서 하락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자금 조달을 하고 장비 국산화를 시도한다는 그 사실에 놀란 겁니다. 주주 여러분들, 이 정도는 이해되시죠? 자, 이해되시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확실하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짧게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삼성전자 22만 원이 뭐냐? 30만 원 한번 돌파하자. 지금이 최저점 기회다라고 여러분들 힘차고 긍정적인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돌파하고 극복해서 안정적으로 올라가자. 이런 기분 좋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감정적인 희망 회로가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확인해야 할 그 기준을 알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락이 13%까지 확대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수급입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가요 5조 원이 넘었어요. 여러분들, 투자자의 예탁금은요 지난달은 130조 원을 웃돌았지만 최근에 105조 원 쪽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도 이전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시장을 방어할 현금은 줄었는데 외국인 물량과 레버리지 청산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니까 이 매도 주문을 받아줄 매수세가 부족했던 거죠. 특히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대형주,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넘버원 삼성전자는요 레버리지 상품에 몰려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자 손실이 확대되자 다시 강제 청산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락을 부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따라서 오늘의 13% 하락은 전부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 훼손이라고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아시죠? 알면은 오케이, 나는 알지. 우리 삼성전자 절대로 기업의 가치가 훼손될 수는 없어. 이렇게 댓글 한번 확실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저와 같은 길을 가고 동의를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 삼성전자 바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알람 설정 꼭 한번 눌러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낙폭 안에는 중국 반도체 우려와 AI 금융 논란뿐 아니라 외국인 투매와 레버리지 청산이라는 수급 충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급성 급락 뒤에는요 기술적인 반등이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는 것과 추세가 완벽하게 상순으로 전환된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일 주가가 5% 반등한다고 해서 오늘의 악재가 모두 해소된 것도 아니고요. 반대로 내일 한 번 더 아래로 밀린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사업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여러분들, 오늘 같은 시장에서 뉴스가 나오던 장이 움직이던 그걸 다 보고 내가 대응을 하기에는 너무 늦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개장 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이 애프터마켓, 프리마켓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상황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시초가에 프로그램 매도가 주는지 함께 확인해야 됩니다. 주가가 급락하면 많은 분들이 한 가지만 보고 판단합니다. 내 평단가 언제 오느냐. 네, 하지만 시장은요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알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 가격에 맞춰서 실시간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주가가 낙폭하는지 그 누구도 몰랐어요. 이렇게 갑자기 빵 터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어제 분봉으로 보기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분명히 추세가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서 올라가는 그런 추세였다라는 거예요. 어제 하루 장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쵸? 그리고 그저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추세에서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힘을 받쳐주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완벽하게 밑으로 떨어지는 말도 안 되는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22만 원 깨지고 애프터마켓에서는요 21만 8천 원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다? 실시간 대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방향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나의 계좌의 사이즈, 그때 비중을 어떻게 맞추냐에 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삼전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구독자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소통방 입장에서 수익 안정적으로 지키면서 여러분들 계좌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자, 내가 아무리 잘 한다라고 하더라도 세력들이, 시장이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 내기에는 힘들어요. 여러분들, 7월 달부터 꾸준하게 수익 내고 있는 모습 보여지죠. 매일매일 단타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 챙기면서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내 계좌 리스크 없이 그린존으로 들어오세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안정적인 수익 챙겨가면서 추가적으로 오늘만 하더라도 상한가 간 종목이
14종목이 있고요. 상한가 근접한 15% 이상 오른 종목이 25종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묻지마 상한가. 네, 묻지마 상한가 어떻게 보는지 그 수급 방법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요거 UNAI 한번 볼까요? 아니 AI 거품론이라는데 UNAI는 요거는 왜 상한가를 갔을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그것까지 싹 다 소통방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타점이 중요하다. UNAI 우리 전날 종가 종목이었죠. 종가 바로 이때 잡았어요, 여러분들. 그쵸? 떨어지기 물론 바닥에서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 동시효과 터지기 전에 2시 반 정도에 사인 나가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상한가 갈 줄 몰랐죠.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귀신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라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10시 정도 됐을 때 매도 사인 딱 나갔죠. 요만큼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그런 것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안정적으로 계좌 우상향 시키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익 챙기면서 실시간 분석 제공과 누구보다 빠른 정보 전달 받고 싶다 라고 하시면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고 일단 먼저 내 계좌 안정적으로 챙기고 우상향 한번 해보자고요. 자, 주주 여러분들, 이제는 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일정은 바로 내일이에요. SK하이닉스가 오전 9시에 네, 실적 발표를 합니다. 공개하고 9시에 한국어로 이제 한국어와 영어로 순차적으로 통역을 하면서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할 거예요. 공식 안내가 이제 나왔죠. 여기에서는 단순히 매출과 영업이익만 보면 안 돼요. HBM 수요가 유지되고 있는지, 주요 고객의 주문의 변화가 없는지, 하반기에는 또 메모리 공급 가격이 어떻게 전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의 설명은 삼성전자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거예요. 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SK하이닉스의 설명은 삼성전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은 또 미국의 FOMC가 있죠. 자, FOMC가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8일부터 바로 오늘부터 29일까지 회의를 진행하고요. 미국 동부 시간으로 29일 오후 2시에 금리 결정문을 발표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7월 30일 새벽 3시고요. 기자회견은 새벽 3시 30분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시장의 중심 시나리오를 금리 동결로 갈 것이다. 요걸로 봐야 되는데 다만 최근의 중동 문제와 물가 불안으로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약 38%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이번 회의는 금리 인하냐 동결이냐 싸임이냐 보다는 동결이냐 예상 밖의 인상이냐를 확인하는 일정에 가깝습니다. 너무 속상하죠. 그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일정을 그때 기다렸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바로 7월 30일 마지막 날 이렇게 금리 결정에 대해서 나오고 기자회견이 3시 30분에 나온다라는 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전체적인 지수가 어떻게 나오고 지금 전체적인 실적이라든지 이런 구간들이 전부 다 좋은 방향으로 갔었죠.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게 현재 시장의 중심이 금리 동결이다. 자, 동결이 나오면 그나마 괜찮다. 숨통 좀 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전 10시에 삼성전자 확정적인 실적이죠. 컨퍼런스 콜업입니다. 7월 30일이죠. 30일 날 바로 어떤 식으로 공식 IR 페이지에서 발표 일정을 공지했죠. 즉 내일은 SK하이닉스의 실적, 다음 날은 새벽 FOMC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오전에 삼성 컨퍼런스 콜까지 이어져요. 현재 주가는 이 세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공포를 먼저 크게 반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상태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방향이 흘러가는지 캐치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삼전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바로 이 시초가 이후에 외국인 수급과 가격대별 흐름을 확인하면서 대응 기준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매수하고 무조건 매도하고 무조건 손절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평단가와 비중 그 기준에 따라서 정확한 확실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 기준에 맞춰서 필사적인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재 시초가가 22만 원 위치에서 출발을 하고 장중에 21만 8천 원까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면 어느 정도 투매는 진정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이 신호를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새로운 저점을 만들지 않고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방어를 해야 됩니다.
방어선까지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고, 현금 비중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떨어진다고 해서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현재 위치 지금 정확하게 금액 확인해 보면 21만 8천 원입니다. 자, 애프터마켓이 종료되는 시간이고요. 현재 시간 확인해 보면 이 위치에서 다시 갭상승으로 22만 원을 올라가서 시작하느냐, 23만 원을 회복하느냐, 오늘 종가에 매수자들이 수익권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단기 매수자가 붙을 수 있느냐를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파악들, 이런 위치들 정확하게 꾸려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상황들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갭상승으로 출발할 경우, SK 하이닉스 실적 그 기대나 미국 선물 반등으로 삼성전자가 갭상승한다면 시초가 첫 5분이에요. 무작정 따라가지 마시고요. 오늘 손실을 부른 투자자, 단기 저가 매수자가 동시에 매물이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갭상승 이후 시초가를 지키고 외국인이 삼성전자의 현물을 순매수로 전환하고요. 코스피 선물까지 안정되는 거를 확인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날 때 반등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요 시나리오로 차근차근 가져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가 보합으로 출발을 하던, 상방으로 상승으로 갭상승으로 출발을 하던, 갭 하락으로 출발을 하던, 우리는 그 위치에 맞춰서 대응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처럼 이렇게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카 막 내 양 싸다기를 막 때릴 때는요, 정신 차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형 급락 다음 날은 장 초반에 가격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비중을 실는 대응보다 3번 또는 4번으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이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 요건 5가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HBM. 요거 HBM의 공급 확대와 고객 인증 진행 상황에 대해서 발표할 거고요. 그 다음이 디램이에요. 낸드 가격입니다. 이 출하량이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골칫거리, 이놈 때문에 CXMT 요 증설이 범용 메모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 것인가를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이 바로 제일 중요한 우리 아픈 손가락의 어떤 지금은 효자, 파운드리, 이 파운드리 가동률과 손익계산 속도입니다. 자, 그 다음이 하반기 설비 투자와 주주 환원 방향이죠. 매출과 영업이익 숫자는 이미 잠정 실적 발표로 확실해졌어요. 따라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핵심은요, 여러분, 확실한 숫자보다 경영진의 하반기 수요를 어떤 어조로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수요가 건조하다, 주문이 확대되고 있다, 공급이 제한적이다라는 설명이 나온다면 시장의 공포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객의 투자 일정 지연이나 주문 조정, 공급 증가 가능성을 언급한다면 주가는 한 차례 더 변동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오늘 하락은 분명히 충격적이었어요. 13%가 넘는 하락을 보고 아무렇지 않은 투자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분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귀를 넓혀야 됩니다. 그거 저 옥순이가 바로 여기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고요. 앞으로 삼성전자 절대 놓지 않아라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구독자분들께는 100% 뭐라고요? 무료니까 편하게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로도 파이팅 한 번씩만 남겨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2글자만 문자 남겨서 저 옥순이와 연결돼서 앞으로 편안한 길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